오늘은 스타 셰프 최현석 셰프님의 파인다이닝을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맛집을 판단할 때면 단순히 맛있다보다 더 메리트 있다고 생각되는 기준은 바로 다르다입니다. 뭐 퓨전이나 희귀 음식처럼 아예 특이하게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일반적인 음식이지만 뭔가 하나라도 뛰어난 부분들이 있는 그러한 의미의 다름. 이는 음식을 넘어서 저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추구하는 신념인데요. 오늘 방문할 레스토랑, 저는 평소 유튜브나 TV를 보면서 나오시는 수많은 스타 셰프님들 중 유독 독창적이시고 본인만의 음식 세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했던 셰프님이 바로 최현석 셰프님이었습니다. 당연히 한 명의 시청자로서 저 개인적인 느낌이 그랬다는 것이며 평소 매체에서 보여주셨던 요리들을 보면서 저는 일반적인 파인다이닝들과는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궁금했었고 언젠가 꼭 한 번은 셰프님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현석 셰프님께서 운영하시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파인다이닝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이닷을 리뷰해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TV에서 보기만 했던 스타 셰프님의 창의적인 음식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직접 가서 먹어봤습니다. 초이닷의 메뉴는 우선 고급 레스토랑이라 그런지 특이하게 메뉴판에 무슨 거울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초이닷의 디너는 단일 코스로 운영이 되며 총 10가지 코스로 가격 198,000원. 저는 메인 디쉬를 기본 양갈비에서 2만원 추가하고 한우 채끝으로 바꿔서 총 218,800원이었고요. 오늘 초이닷은 유명한 스타 셰프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강남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인데 가격이니 가성비니 이런 걸 따진다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저 역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애초에 각오를 했기 때문에 평소 궁금했던 셰프님의 요리를 맛보고 느낌을 전달해드리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리뷰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인은 어떻게 하시게요? 와인 리스트가 저희가 따로 잔으로도 팔아요? 네, 가능하세요. 그건 이제 한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스파클링, 화이트, 레드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음식과 잘 맞는 와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고급 레스토랑에 왔는데 와인이 빠질 수 없겠죠. 어차피 저 와인 맛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내야 되니까 레드 와인 글라스로 주문을 했고요. 또한 초이닷은 물론 당연히 기본으로 물이 나오지만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유명 소믈리에가 선정한 물도 따로 많이들 주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네랄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서 음식하고 함께 드시면 감칠맛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 여기요? 네네. 높은 미네랄 함량으로 음식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물이라는 아쿠아 판나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한 병이구나 물이. 네, 맞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 정수, 그리고 이게 아쿠아 판나인데요. 먼저 기본 정수. 이거 설명을 하는 게 웃긴 거죠? 그냥 물이고요. 다음으로 높은 미네랄 함량으로 음식과 함께 먹을 때 감칠맛을 더 느낄 수 있다는 아쿠아 판나. 둘 다 그냥 물입니다. 네, 아직 음식과 함께 먹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냥 둘 다 물이고요. 저희 생산자는 올리비에 하보라는 와인메이커의 샤토네프 디파프라고 해서 프랑스 론 지역의 포도 품종은 그르나 슈라 베이스의 아주 진한 블랙베리 라스. 네,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그만 듣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 와인 잘 모릅니다. 명색이 맛집 유튜버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송구스럽지만 아는 척하면서 깝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냥 분위기상 주문해 본 거지 와인은 모르고요. 글라스 가격이 3만원이라는 정보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네. 10가지 코스 중 첫 번째 라따뚜이. 번째 메주부시 4가지. 제가 좋아하는 라따뚜이 애니메이션을 보고서 우리 스타일대로 라따뚜이 4가지. 라따뚜이라고 하면은 4가지 채소거든요. 주키니, 호박, 토마토, 그리고 가지, 양파인데 각각의 그 요소로 요리를 만들었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초이닷은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첫 번째 코스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 제가 먹어본 10가지 디너 코스 전부, 이건 음식이면서도 하나하나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재밌기도 하면서 너무 난해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우선 첫 번째 코스 라따뚜이. 셰프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는 애니메이션 라따뚜이를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드신 요리로 주키니, 호박, 토마토, 가지, 양파를 재료로 각각 만드신 4가지 타르틀의 창작 요리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4가지 전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리뷰해드린 모든 식당들 중 가장 맛 설명이 힘들었으며 가장 어려웠던 식당은 바로 성수동 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물론 아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초이단 역시 못지가 않았는데요. 물론 이번에는 아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4가지 전부 진심으로 맛이 있었다는 건데 분명 맛은 있는데 그래도 이걸 무슨 맛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는 똑같이 모르겠다는 겁니다. 굳이 어거지로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주키니 타르틀렛은 살짝 데친 호박 식감에 레몬 제스트가 올라가 상큼한 맛이 났고 바닥에 퓨레가 깔려있어 살짝 느끼한 맛도 났고 토마토 타르틀렛은 토마토 소스나 로메스코 소스 맛이 났는데 그런 소스들 말고 다른 재료들은 크게 잘 느껴지지 않았으며 가지 훈제코는 우선 식용꽃이 올라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여쭤보니까 수레국화라고 하시는데 여튼 꽃은 아무 맛도 안 났고요. 안에는 역시나 걸쭉한 퓨레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살짝 느끼하고 짠맛이란 것밖에 모르겠으며 양파 양갱 4개 중 그나마 이게 감이 조금 잡혔는데 양파의 풍미가 깊은 단맛이 나는 게 카라멜라이징을 한 양파를 양갱 식감으로 만든 음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냥 전부 다 난생 처음 먹어보지만 확실히 맛이 있는 음식으로 처음부터 정말 독특한 느낌이었는데 물론 셰프님의 이러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궁금해서 이곳에 방문한 것이지만 예상보다 더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와인은 어렵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모릅니다. 네. 두 번째 코스, 최 박사의 행복 설계. 두 번째 요리 올려봤어요. 요리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에너지바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셰프의 닥터유 에너지바인데 이건 닥터초이의 시너지바. 이걸 두 번째 요리라고 내어주시는데 저는 처음에 진심으로 장난치시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냥 손님들 즐겁게 해주려고 농담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이게 두 번째 요리더라고요. 사과랑 단맛이랑 잘 어울려서 초콜릿하고 같이 먹어요. 요거 하나요? 따로 이렇게 팔면 아마 소송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서비스 요리로만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초콜릿, 살구, 크랜베리, 견과류 그리고 무려 푸아그라가 들어간 에너지바로 진짜 어디 시중에 파는 제품처럼 생겼죠. 오로지 초이닷에서 손님들께만 나가는 요리가 맞고요. 파인다이닝이라는 그 장르가 우아하게 뭐 비즈니스 막 이렇게 차려입고 격치 차려입고 먹기도 좋은데 제가 추구하는 파인다이닝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즐겁게 맛있게 그렇게 드셨으면 하는 파인다이닝이라서 패러디 같은 걸로 사람들 보시고 즐겁게 웃으시면서 편하게 드시라고 일부러 포크나이프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그냥 억지로도 이 격식이 무너지니까 저는 근데 파인다이닝이라고 무조건 격식 차리기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색다르게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이렇게 포장해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초이다 시너지바의 맛은 우선 너무 신선하다 보니까 조금만 손으로 잡고 있어도 초콜릿이 녹아버려서 보여드릴 새도 없이 빠르게 먹어야 되는 음식이었고 푸아그라는 거위간이 아닌 오리간으로 그래도 고급 식재료인 푸아그라가 들어갔다고 해서 저는 뭔가 특별한 맛이 있을까 했는데 워낙에 조금 들어있어 그냥 초콜릿과 견과류밖에 느껴지지 않는 아주 흔한 맛으로 미세하게 푸아그라의 짭짤한 맛이 섞여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정도가 새로운 음식을 먹는 느낌까지 주지는 못했습니다. 음식과 함께 먹으면 감칠맛을 더해준다는 아쿠아파나. 이번에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뭐가 다르지? 그냥 물입니다. 네. 세 번째 코스, 차가운 만두. 이번에는 차가운 만두, 차가운 물만두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하얗게 하얗게 돼 있는 크림이 토마토 크림이에요. 토마토가 빨갛지 않은 거는 토마토를 좀 천천히 이렇게 추스려서 내리면 토마토 맛이 나는데 이렇게 먹을 수 있고요. 허브향과 토마토 맛이 나는 국물에 고기가 아닌 리코타 치즈와 토마토로 만들어진 물만두가 들어가 있는 음식으로 역시나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분명 색은 하얀데 토마토 맛이 나는 게 토마토에서 투명한 에센스를 추출해서 코코넛 밀크랑 섞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맛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역시나 참 재밌고 신기한 음식이었고요. 와인은 전혀 모릅니다. 네, 네 번째 코스, 국밥. 이번 요리 이름은 국밥입니다. 진짜 국밥이고요. 버섯하고 다시마로 만든 비건 요리예요. 코스 이름이 깔끔하게 그냥 국밥. 국밥충으로서 드디어 평범한 음식이 하나 나오나 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무슨 재미로 만든 미니어처 세트처럼 생겼으며 밥이 밥이 아니라 드셔보시면 되죠. 밥은 밥같이 생겼는데 밥이 아니라고 하셨고 깍두기는 고춧가루가 아닌 토마토 가루로 만든 깍두기, 국은 숯불에 구운 버섯국으로 그나마 평범해 보였는데 먼저 버섯국의 맛은 드디어 제가 살면서 먹어본 듯한 맛의 음식이었습니다. 버섯의 향이 아주 진한 게 국물이 기가 막히면서 아주 맛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밥처럼 생겼지만 밥이 아니라는 이 밥은 알아보겠습니다. 뭔가요? 파스타입니다. 파스타예요? 쌀알 모양인데 하나를 반죽을 쌀알처럼 빚어서
아마 그 항공기 나온다 한 20분만, 저 20분, 25분 걸리는. 아 직접 만드신. 정체는 하나하나 빚으신 파스타. 고작 이거 한 공기 만드는데 20분이 넘게 걸리신다는데 정성이 대단하죠.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따로 놀면서 쫀득거리는 식감으로 역시나 먹는 재미가 있었으며 토마토 깍두기는 크게 이펙트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스가 메인인 스테이크를 제외하고 가장 괜찮았습니다. 다섯 번째 코스, 쉐팸. 이번에는 스팸입니다. 스팸은 클래식인데 쉐팸은 취식이에요. 제가 스팸을 좋아해서 이 스팸은 어떻게 해서 파인다이닝 요리를 할 수 있을까? 파인다이닝 요리는 약간 좀 부드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팸을 푸딩 같은 식감으로 좀 만들어봤어요. 스팸은 클래식, 쉐팸은 최신식. 평소 좋아하시는 스팸을 푸딩으로 만든 요리로 위에 쌀크림과 캐비어가 올라가 있었는데 쉐팸의 맛은 셰프님 말씀대로 스팸 맛이 나는 푸딩일 거라 예상을 했는데 따뜻한 푸딩으로 스팸은 전혀 모르겠고 마치 분홍 소세지 향과 맛이 나는 푸딩으로 그 향과 맛이 살짝 느끼하면서 비릿한 느낌까지 주는 게 저 개인적인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코스, 제발. 이번 요리는 제목이 플리즈예요. 제발이라는 요리. 저는 창의적인 요리를 하니까 이 재료를 꼭 쓰고 싶어서 정말 맛있게 만들었으니 제발 맛 좀 맛있게. 그래서 플리즈거든요. 개구리 요리입니다. 이렇게 파스미스를 그리고 개구리를 를 썼습니다. 무슨 개구리? 소개를 이걸 찍어서 먹는 거예요. 포크나이프로 드시면 돼요. 이거는 튀긴 개구리 뼈긴 한데 개구리를 암시하는 그런 거죠. 사실 귀엽게. 코스 이름이 플리즈, 제발. 황소개구리 뒷다리로 만든 요리로 선입견이 있는 재료지만 맛있게 만들었으니 제발 맛 좀 봐달라고 해서 코스 이름을 제발로 지으신 거라고 하는데 저 진짜 태어나서 개구리 처음 먹어보거든요. 개구리 요리의 맛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쫄깃한 닭고기 식감에 맛과 향에는 그 어떠한 문제점도 없는 요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은 걸 셰프님이 옆에 계셔서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가 나약한 새끼인 걸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비위가 아주 약한 편이며 음식에 선입견이 강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 음식이 개구리라는 걸 모르고 먹었다면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알고 먹는 거잖아요. 맛이 어땠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냥 이것이 황소개구리의 뒷다리라는 그 팩트 단 하나만으로 비위가 약하고 선입견이 강한 저 같은 나약한 새끼는 도저히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선입견 갖지 말고 맛 좀 봐달라고 코스 이름을 제발이라고 지으신 건데 나약한 새끼라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코스, 매운탕. 이번 요리는 매운탕입니다. 대구 매운탕. 밑에 조림무 그리고 수비드로 부드럽게 익힌 대구 그리고 살짝 투명한 거 보이시죠? 네. 미나리 젤리거든요. 수비드로 익힌 대구살에 밑에 조림무와 미나리 젤리가 깔린 음식으로 계속해서 독창적으로 뭐 하나 평범하지가 않죠. 매운탕의 맛은 이건 안 드셔보셔도 맛을 아실 수 있게 설명이 가능한 맛으로 이렇게 소스 형태로 만드셨을 뿐 완벽한 매운탕 맛 혹은 해물찜 맛으로 상큼함을 더해주는 젤리가 깔려있다는 점 말고는 익숙한 맛으로 맛있었고요. 여덟 번째 코스, 10초만. 10초만이라는 요리 이름이고요. 메인 디시 전에 원래 클렌저라고 썼죠. 입가심을 싹 하고 이제 메인 디시라는 큰 얼음볼에서 10초만 기다리면 젤리가 되는 메인 디쉬를 먹기 전 입을 헹궈주는 역할의 클렌저로 레몬그라스, 생강 등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양이 적어 감질맛이 나서 그렇지 아주 상큼한 게 입을 제대로 헹궈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코스로 메인 디쉬 2만원 추가로 변경한 한우 체크 스테이크. 이번 메인 요리는 치즈버거예요. 토마토, 양파죽, 패티, 치즈, 빵. 근데 조금씩 해서 같이 드시면 치즈버거 맛이 나고 따로 드시면은 한우 스테이크.
메인 디쉬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패티라 치고 토마토, 양상추, 치즈빵까지 소량으로 나오는 그냥 스테이크가 아닌 치즈버거로 역시 최현석 셰프님은 그냥 스테이크를 내놓으셔도 본인만의 독창성이 빠지질 않았는데요. 스테이크는 한우 채끝살을 미디엄 레어로 구우신 걸로 이건 굳이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완전 부드럽고 맛있었고요. 와인은 모르고요. 이렇게 미니 치즈버거를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건데 맛과 먹는 재미 두 가지 다 잡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이 됐습니다. 와인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코스로 디저트. 뷰티와 핸섬 둘 중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당연히 여성분들은 뷰티, 남성분들은 핸섬을 보통 선택하신다고 하고요. 저 역시 핸섬하기 때문에, 아니 남자기 때문에 핸섬을 선택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두 가지 다 주시더라고요. 맛있겠어요? 핸섬은 파인애플, 유자, 카라멜 등이 들어간 건담 초콜릿, 뷰티는 자일리톨 발레리나가 올라간 초코 케이크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평소 단 걸 싫어해서 이런 디저트류 아예 안 먹거든요. 역시나 둘 다 심하게 달았고요. 아예 안 먹는 사람이 리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건담을 좋아하신다면 핸섬을, 오르골 감성이 좋다면 뷰티로 선택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스타 셰프 최현석 셰프님의 파인다이닝 초이다. 제가 파인다이닝을 그렇게 많이 가보지 않아서 자신있게 맛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소한 제가 가본 파인다이닝 중에서만 판단을 해보자면 오늘 초이닷의 맛은 솔직히 그렇게 특출나다는 느낌까지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초이닷이 유독 특출났던 점, 월등한 크리에이티브와 독창성, 음식 하나하나 스토리와 아이디어, 그렇게 손님이 음식을 먹는 재미 하나만큼은 아주 특출나지 않나 느꼈으며 음식을 먹는데 맛과 함께 재미까지 느끼고 싶으신 분들, 그중 나름 여유로우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